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작가 우혜령의 단편 자전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는 이화여대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단편 오스모에 관하여로 등단하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낭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혜령 지음 자전거. 그 사고가 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기는 했지만 생때 같은 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 나자빠진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사고로 죽은 임씨는 이 마을의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였다. 노상 입을 벌리고 웃는 얼굴을 하고 다니던 임씨가 살아생전 제일 기뻐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나는 듯 다닐 때였다. 외아들이 어딘가 모자라는 기미가 보인다고 어려서부터 끌탕을 하던 노모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덕에 장가도 가고 이리저리 허물도 감춰가면서 30이 넘도록 살아온 임씨였다. 농사일이라는 게 그다지 머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라고 하기는 하지만 세상일에 머리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니 신안고난 살아온 살림에 지질이 가난한 집 딸을 업어오듯 데려오기는 했지만 생전 피워보지를 못하고 살아온 처지였던 것이다. 그날은 마을에서 제일 넓은 쪽 농가리를 한다고 새벽부터 트랙터가 붕붕 소리를 내며 기세를 올리던 날이었다. 새벽부터 오전 중에 아래쪽 논가리를 마치고 윗마을로 서둘러 가던 트랙터가 언덕길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달려내려오던 임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린 것이었다. 이런 일은 촌노들이 기억하는 바로 마을이 생기고 처음이었다. 그거야 물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액상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마을 사람이 서로 수저질하는 꼴까지 뻔히 보이도록 문 열어놓고 마주보며 살다가 고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은 마을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 첫날은 읍에서 경찰이 나오고 한동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죽은 건 임씨지만 열흘이나 다 가게 초죽음이 된 건 트랙터 2대를 번갈아 몰며 한창 철에 한 몫을 올리려던 장신의 형제였다. 이 일이 터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리신 사람은 고씨 마누라였다. 영농 자금으로 트랙터를 샀다가 남편이 다방 여자한테 정신이 나가는 바람에 트랙터까지 다 날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겨우 빚감당을 해나가고 있던 고씨 마누라는 가슴을 다 내리쓸었다. 정말 내 순이 아범 때문에 속이 다 뒤집어질 뻔했지만 이건 정말 작은 일로 큰 일을 막아버린 것이네. 우리가 이런 생사람 잡는 기막힌 일을 당했다면 그래 어쩔 뻔했슈? 고씨 마누라는 집에 들른 김씨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날 경찰서에서 나와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는 교통경찰에게 형 장씨가 놀라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하지도 못한 채 답답한 사정을 하소연하기는 하였다. 글씨 지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언덕길에서 벼락불 떨어지듯 자전거가 달겨드는데 전들 어쩝니까요? 쓴다고 섰지만 속수 무책이었구만요. 비할 옆길도 없구요. 곁에 있던 동네 사람들 중에서 김씨가 참섭을 하고 끼어들었다. 그건 맞는 말이구먼요. 그 임씨라는 이가 뭐 탓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애들 자전거 타듯이 아무데나 살피지 않고 몰고 다녀서 뒤집어 엎어지기도 여러 번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길로다가 차돌이 연락부절로 다니고 그러는디
그렇게 조심성 없이 자전거를 들이대다간 제명에 못 죽는다고들 주의를 주고 그랬슈. 겁에 질려 있던 장씨 마누라도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남편이 감옥소에라도 가게 될까 봐 겁이 나는지 경황이 없는 중에도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떼었다. 세상 떠나니에게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원래 그 양반이 좀 덜 되기는 했었슈. 장씨는 애꿎은 마누라에게 눈을 부라리었다. 허, 그런 소리를 이참에 썰데없이 뭐하러 하는가? 그리고는 경찰에게 얼른 태도를 바꿔서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어쨌든 지가 있는 힘을 다해 보상을 해야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그대의 생떼 같은 아들 목숨을 끊어놨으니 이게 무슨 악연인지 참. 말끝에 장씨는 땅바닥이 꺼져 내리도록 한숨을 쉬었다. 곁에 서서 이일저일 참섭을 하던 김씨가 그래도 위로랍시고 말을 건넸다. 그 사람이 마음은 천심이었지만 말은 바로 말이지 올바른 사람은 아니었지. 자기 어머니가 늦게 나와서 그런다고 쉬쉬하기도 했지만 워낙 분별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당기지 못했지 않았는감. 그 죄를 다 익혀내서 뒤집어 쓰기는 억울한 것이요. 장씨는 눈을 내리깔은 채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보험도 들어있지 않았던 트랙터라 경찰도 뭐라 더 개입을 할 계제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저냥 합의가 되는 선에서 보상금을 장씨 형제가 알아서 주어 합의가 되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임신의 노모가 실성을 하다시피 하는 터라 시신도 좁은 집안에 모시지 못하고 마을회관에 병풍을 치고 모신 판이었다. 그 마을회관이라는 게 또 유래가 애매했다. 원래 낡은 단층집에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 집 저 집에서 나무들을 모아다가 뜨끈하게 불을 떼고는 촐로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어가면서 막걸리도 들이키고 한담도 나누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나라에서 보조를 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지어놓은 2층 집이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난방이며 시설이 영 엉망이었다. 거기다 허술하게 아궁이라도 있어 불을 뗀다면 또 모르겠는데 기름값 아낀다고 보일러도 떼지 못하면서 장작불도 못 떼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 통의 경로당은 어영부영 2층으로 옮기는 척 유명무실해지고 건물은 마을회관으로 둔갑을 하게 되어 무슨 경조사가 있게 되면 쓰는 장소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좁은 집에 시신을 드릴 형편도 아닌데다가 노모가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고 머리를 싸매고 누운 판이라 임시 방편으로 병풍을 치고 임시의 시신이 일단 그곳으로 들여지긴 했는데 위생이니 부검이니 뭐니 해서 그날 저녁 당진 병원 영안실로 옮겨지게 되었다. 병원 영안실에서 대충 치른 장례가 끝나고 임씨는 뒷산 자기 아버지 곁에 묻혔다. 그런대로 노모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다면 임씨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아들 하나는 남기고 죽은 점이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마다 노모와 며느리를 위로하며 그래도 손자와 아들을 믿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들을 건넸지만 노모는 넋이 다 나간 사람 같았고 임신에는 우느라고 어떤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야산 모퉁이에 접어들 때까지 김씨네와 박씨네 그리고 천씨네 세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다. 남정네들은 엉뚱하게 임씨네 집이 아닌 장씨네 집에 몰려가 조문도 하고 술치레도 한다고 뒤처진 참이었다. 노인네하고 며느리만 남은 임신에서 술을 내거나 할 형편이
아니어서였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이즘하게 죽어나간디야?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박신혜가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뭐 하기사 사람 사는데 죽는 것도 인생사 한 일이지요. 40 넘으면 가는데 순서가 정해진 거 아니라니까. 우리도 이전 언제 갈지 모르는 판이구먼요. 얼굴에 수심이 섞인 김신혜가 한탄 섞어 받았다. 아니 그렇더라도 말이유. 벌써 1, 2년 새에 몇이나 죽어나가는 거유. 노인네야 명이 다해서 그렇다고나 하지만 저번 몇 개는 저 뒷동네 중학생이 길 건너다가 관광버스에 치여 죽더니 올해는 어쨌든 명색이 장정이지 지집 앞에서 그냥 죽어 고꾸라지니 이게 다 뭔 일이랴? 시상이 하도 험해져서 그렇지요. 박신의 말에 심성이 순한 천신애가 대꾸했다. 도대체 뭐 태어나는 애기 소리도 들리고 죽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야 사람이 사는 마을이지. 이건 태어났다는 소리는 없이 맨날 죽어간다는 소리만 들리니 이걸도 우리 명 다함은 끝장날 것 같아 무섭구만요. 박신혜가 한탄조로 말하자 김신혜가 새삼 기운을 북돋으려는 듯 한가락을 넣었다. 그러니까 선돌 어머니도 그렇게 일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따라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부엌도 개비하고 해야 여유. 허리가 휘게 일하다 죽으면 누가 알아주기를 할 거유? 무슨 나라에서 공덕비를 세워줄 거유? 한 세상 사는 낙을 조금이라도 보고 죽어야지요. 평소에 김씨네가 부엌을 개비하니 여행을 가니 뭐니 하면서 돈을 헤프게 쓴다고 충고를 곧잘 하던 박신혜는 되받아 하듯 하는 김씨네의 충고에 쓰다 달다 말이 없이 그저 서둘러 걷기만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농사일에 밀리는 판에 남편이 또 술타령을 벌이고 하루를 날릴 생각을 하니 조급증이 나기만 했다. 그러게 우리 선돌아버지 말도 맞기는 허구만요. 농투산이들이 하던 대로 그냥 농사를 짓지. 트랙터니 뭐니 하면서 분탕을 치더니 이 좁은 골에 이런 일거정 불러일으킨단 말이어유. 그래도 시상이 다 바뀌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요. 장정이 한몫하는 일을 기계는 10배가 넘게 수월히 해대니 싫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게지. 김신혜의 말에 박신혜는 코웃음을 쳤다. 말은 바로 말이지. 그 고시네도 트랙터 들어오는 바람에 돈푼이나 주무르는 줄 알고 계집질에 뭐에 그러다가 바토가 난 거 아니어유? 이번 장신의 형제도 작년부터 이리저리 뛰어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보상금인지 뭔지에 다 털어넘은 뭐가 남는 게 있겠슈. 이게 또 여우에 홀린 꼴이지 뭐여. 갑자기 김신혜가 말소리를 낮추었다. 그 집이 보상금을 얼마 주기로 했는지 알고 있슈? 모르지유? 아무렴 한두 푼 거주고야 되것슈? 한 보따리는 들어야 할 텐디유. 그게 아마 600을 주겠다고 했는데 임신해서 거절을 한 모양이유. 동네 일을 다 꿰고 있는 남편 김씨 덕에 웬만한 일은 라디오 방송국같이 잘 알고 있는 김씨네의 말에 박씨네와 천씨네는 화들짝 놀랐다. 왜유?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유? 천씨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아니라 적다고 그런 거지요. 박씨네가 걸음을 멈추고 김씨네를 쳐다보며 결기를 내었다. 아니 시방 아들 죽었다고 곡기를 끊느니 뭐니 하는 노인네 허고 마누래 허고 죽은 송장값을 받아서 금시 발복을 하겠다는 거유 뭐유? 그게 아니라 아들 하나 있는 게 이제 겨우 학교를 들어갔으니 그 애를 가르치려면 기본 깜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겠지요. 김신혜의 설명에
박신혜는 코웃음을 쳤다. 원 말이사 바로 말이지만 그 임씨가 사람이 부실해서 무신 살림에 공들인 게 있다고요. 오히려 한 사람 입을 털은 형국이겠구먼. 어쨌건 장정 하나 생목숨이 나간 거 아니여. 그 사람이야 나이들은 아이였지요 뭐. 그래도 착한 마누라가 들어와서 열렴성으로다가 서방도 섬기고 논바디를 돌보는 바람에 애들처럼 근심 걱정 없이 자전거 타고 맨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만 했지 뭐요. 그놈의 자전거 위험하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럴 때 아예 때려 부수든지 했다면 화근이 없었을 거구먼. 김신혜의 말에 박신혜가 대꾸했다. 누가 그렇게 될 줄이 알았나요? 애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인생의 낙이라곤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차마 뺏질 못한 게 여기까정 이루고 만 거지요. 새 안악은 시름없이 풀냄새가 날이 다르게 짙어지는 산모퉁이 길을 걸어 올라갔다. 마음 아프게 길러놓은 외아들을 잃은 노모는 장례를 치른 후 문을 닫아 걸고 곡기를 끊었다. 심성이 착한 며느리가 울다 깨다 하면서도 미움을 쏘어 들이밀었지만 노모는 숟갈질조차 하지 않았다. 가끔씩 임시집 문 밖으로 뼈를 저미는 노모의 탄식만 흘러나왔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게 웬일이란 말이오. 얼른 살아 돌아오너라. 사람들 말은 다 거짓말인겨. 얼른 돌아오너라. 한 번은 방문을 열어젖히고 며느리에게 얼른 나가서 아들 찾아오지 않는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붓기도 했다. 오냐 만약에 아들이 죽은 게 사실이라면 내 죽인 놈들을 그냥 두지 않을겨. 무신 억하심정으로 꼿꼿이 마음씨고 온 우리 아들을 죽였단 말이냐. 이런 판이니 장신의 형제는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 집에 사죄하러 가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죄수처럼 갇혀있는 형국이었다. 장씨 형제네 집들도 임신의 집 못지않게 초상집 같았다. 어둑어둑해가는 형 장신의 집안에서는 저녁 준비며 불을 켤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구들이 웅숭거리고 모여 앉아 앞뒤로 한숨만 내쉬는 무거운 분위기였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장신애가 아래동서를 채근해서 어두운 부엌에서 쌀을 씻고 된장국을 안 치었다. 아무리 천방지축이래지만 해필이면 그 찻길로다가 뽀르르 내려올 건 뭐요. 형 장씨가 땅이 꺼지는 한숨 끝에 한탄을 내어놓자 나란히 곁에 집을 짓고 살아오던 동생 장씨도 한숨만 내리쉴 뿐이었다. 장씨 형제는 사이좋기로 인근에 소문이 나 있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형이 거의 아버지 노릇을 해가며 기르다시피 한 동생이었다. 장씨 형제는 작년에 여자 문제로 파토를 내고만 고신의 트랙터를 헐값에 물려받은 데다 새 트랙터를 하나 더 들여올 때만 해도 금시 발복을 할 것처럼 한껏 들떠있던 참이었다. 그저 한동안 죽었다 샘 잡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면 계산상으로는 금세 큰돈이 굴러들어올 것만 같아서였다. 논밭에 엎드려 땀 범벅이 된 흙강아지 꼴로 1년 내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한철 트랙터를 몰고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몇 배나 월등하던 것이었다. 그나저나 형님, 보상금 문제도 그렇지만 인전 기운을 내셔야지요. 일어나 버린 일을 어쩌겠슈. 죽은 사람은 가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지금 농가리 밭가리 약속이 줄줄이 얽혀 있는데 이참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 집안은 빚감당에 뭐해 파토가 나게 생겼구먼요. 장씨는 동생의 간곡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장신애가 잡곡밥을 짓고 얼갈이 배추로
된장국을 끓인 다음 김치만 달랑 넣은 허술한 저녁상을 들여온 후에도 한동안 어른들도 아이들도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다. 된장국 냄새가 허기를 돋구는 바람에 동생 장씨가 먼저 수저를 들고 다가앉자 모두들 한술씩 뜨기는 했다. 그 사건이 난 이후로 마을 전체가 음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사람들마다 일손이 안 붙고 하도 흉한 일이라 서로 이야기가 나올세라 시선을 피해 다니는 참이었다. 그래도 싹싹한 맛이 있는 김씨네가 임씨 노모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 죽을 쓰고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 임씨네 집을 찾았지만 방문도 열지 않는 노모에게 문전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냥 거절이나 했으면 좋았을걸. 입맛이 없으시면 그럼 커피라도 드시라고 간곡히 권한 게 화근이 되었다. 자네야 원래 다방에서 휘돌았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그 커피로 땜질하는 모양인데 난 그렇게 못하네. 자식 잃은 년이 목구녕이 어디 있다고 거기다 아무거나 흘려넣는단 말이여. 이러자 싹싹한 김씨네도 그만 활딱 분이 서리게 된 판이었다. 아니 서러우신 건 알겠지만 남의 호의를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하시면서 내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산골 마을에 재취로 들어와 이럭저럭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한껏 기특하게 여겨오던 김씨네는 새삼 서름이 복받쳐 올랐다. 그래도 온갖 사람을 많이 겪고 이력이 난 사람이라 김씨네는 그대로 보따리채 다 휙 들고 오고 싶은 걸 참고 젊은 임씨 마누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한 술이라도 어머님이 따뜻할 때 드시게 하라고 권하고는 휑허니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임씨는 살아있을 때 마을 아이들의 공동 친구였다. 이 사람은 아이들이 노는 거라면 모르는 게 없었다. 버들가지를 잘라내 피리 만드는 거며 대나무를 휘고 창호지를 발라서 연을 만드는 거며 할 것 없이 난당이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버들피리는 소리가 잘 나지 않아도 임씨가 만든 버들피리는 유장하게 삘릴리 소리가 났다. 가운데 손가락만한 길이로 두 갈래가 갈라진 채 있는 단단한 참나무 가지를 구해 그 끄트머리에 튼튼한 고무줄을 매서 새총을 만드는 거며 대소쿠리 밑에 쌀을 뿌려놓고 실을 맨 막대기로 소쿠리를 버텨 놓았다가 쌀을 주워 먹으러 오는 참새들을 잡는 건 다 임씨가 골목대장들을 거느리고 하는 일이었다. 겨울 날씨가 모처럼 쨍 소리 나게 추워서 눈이 얼어붙으면 철사를 밑에 댄 썰매며 나무팽이를 지치지도 않고 만들어내던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추위에 치여서 뜨끈한 방 안에만 있다가 마실을 나서 보면 을에 얼어붙은 농가에서 아이들하고 썰매를 지치거나 팽이채로 팽이를 돌리는 임씨를 볼 수 있었다. 그러자니 집집마다 애들이 끼니 때가 되어도 안 돌아오면 아이들 친구네 집보다 임씨네 집을 더 먼저 토파보는 게 마을 사람들의 버릇이었던 것이다. 장례도 끝나자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에 묻혀들어가 밭일이며 논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터였지만 장신의 형제만 죄인이 되어 얼굴을 들고 나서지를 못했다. 트랙터도 며칠 내내 세워두고 쓰지를 못했다. 이장이 장씨집에 들려 좋은 말로 달래고 타이르고 한 연후에야 마음이 좀 동한 모양이었다. 자네들 심정이야 내 잘 알겠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마을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나서야지. 이러고 어영부영 하다가는 다른 마을에 아주 뒤떨어져 농협, 융자도, 영농 자금 차례도 다 물 건너 가는 거요. 내 고씨가 트랙터 갖다 놓고 다른 일로 속을 썩일 적에도
아플싸 싶더니만 자네 형제들이 이 일을 맡아주어서 한시름 놓았는데 이게 무슨 횡액이여? 장씨네가 내온 차도 들지 않고 간곡히 말하는 이장의 이야기를 공손하게 듣고 있다가 형 장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장님 말씀 100번 잘 알아듣겄슈. 정말이지 매무르다가만 헌담은 저 트랙터를 마을 밖에 내어몰고 다시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구먼요. 하지만 한두 살 난 애들도 아니고 어쩌겄슈. 동생 장씨가 형의 말을 이었다. 실상 지금 큰 문제는 보상금 문제구먼요. 그 집에서 그 액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자면 우리 잘못이랄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 철없는 사람이 그냥 언덕 위에서부터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닥쳤는데 무신수로다가 그걸 막아냈느냐고요. 그 사람이 사실 따지자면 애 한 가지 아니었슈? 그런데 우리가 성의껏 제시한 보상금을 못 받겠다고 하니까 참 저희들도 난감하기만 하네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라도 그거라도 해결이 되어야 밖에라도 나간다든가 어쩌든가 하지요. 이장은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깊이 한숨을 내리쉬었다. 알겠네. 내 양쪽 집안을 다 아는 처지에 정말로다가 맴이 괴롭구먼. 그래 그 집에서는 얼마를 내라든감. 동생 장씨의 대꾸에 열기가 실렸다. 기도 안 맥혀요? 2천은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슈? 거참 그렇게 안 보았는데 독한 집입디다유. 정 이렇게 되면 우리도 법대로다가 허자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슈. 그래 얼마꺼정 준다고 했는감? 이장이 침착하게 묻자 형 장씨가 나서서 대답했다. 처음에는 500 이야기를 했다가 600으로 되었는디 막무가내여유. 사람이 돈독이 오르면 이렇게 치사해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돈이라면 우리가 한철을 땀도 못 닦고 옳게 먹고 자지도 못하면서 모아도 안 되는 돈인거류. 미상불 장씨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딱한 일이었다. 이 일을 처리할 방법을 궁리궁리 해가면서 이장이 다른 때처럼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고 저러고 소소한 불화며 말썽들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람이 죽어나가고 흉측스럽게 그 목숨값이 논의되고 그러는 건 이즈막에 정말 없던 일이었다. 이장이 언덕바지에 자리 잡은 임신의 집을 찾자 며느리는 일을 나가서 집에 없고 늙은 노모만 방문을 열어 젖힌 채 넋나간 사람처럼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저 아래서부터 이장이 올라오는 걸 분명히 보았겠건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 월매나 상심이 크셔유. 이장이 인사를 건네며 노파가 내다보는 방 앞 툇마루에 들고 온 과일 봉투를 내려놓자 노파는 거칠게 터진 손으로 앞머리를 걷어올리며 겨우 인사를 받았다. 내가 먼저 가야만 하는 걸 아들을 앞세우니 눈앞이 컴컴한 게 곧 죽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요. 이장은 툇마루 끝에 궁둥이 한쪽만 애매하게 걸치고 앉으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어째 안 그러시겄슈.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노파는 오장육부를 다 끌어올릴 것처럼 한이 서린 한숨을 내쉬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 그 자전거를 볼 적마다 매매 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터지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는가. 맨날 여기저기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했지만 누구래도
자전거 타다가 죽었다는 소리는 금시 초문이여. 노파는 새삼 설움이 복받치는지 꾀재주에한 치마를 들어올려 코를 풀었다. 그러니 이제락도 얼른 수습을 하시고 손자 녀석을 올곧게 키우셔야죠. 네, 그렇지 않아도 한이 맺히는 게 우리 아들은 얼뛰고 잘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럴 때 그 장신의 애미가 잘난 아들 형제를 앞세우고 얼마나 유세를 하였는지 아는가? 노파가 결기를 내자 이장은 웃는 얼굴로 눈쳤다.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집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애들 아버지 없이 기르느라고 굳굳한 티를 냈을지 몰라도 속이 좁은 분은 아니셨쥬. 노파는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이거 누구 앞에서 누구 편을 드는겨? 내 우리 아들놈 기르면서 속이 다 타버린 건 말로 다 못혀. 이제 영감은 죽었지만 착한 며느리 얻어 다리 뻗고 사나보다 하는 판에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요? 이게 다 그 장씨놈의 형제들이 지엠이 닮아서 잘난 척하고 그 애물단지 같은 괴상한 차들을 끌어들여서 일어난 일인 거요. 네, 이대로는 두들 않을겨. 이장은 노파가 감정이 격해질수록 난감해졌다.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였다. 그러시겠쥬. 워낙 감당 못할 일을 당하셨으니까요. 네, 이장이 무슨 생각으로다가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혹여라도 보상금 문제 때문에 온 거라면 헛일인 거요? 일변 넋이 나간 것 같은 노파가 정확히 넘겨짚는 것을 보고 이장은 속으로 좀 뜨끔하기는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장씨집도 초상집 진배 읍슈? 이야기를 다잡아 보려고 건넨 이야기가 그만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노파의 목소리가 분으로 떨려 나왔다. 어떻게 진배가 없는가? 그 집 형제 다 눈 곱다랗게 뜨고 살아있는디 어떻게 진배가 없다는 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려거든. 얼른 집으로 다 가는 게 좋을 거요. 당황해하는 이장 앞에서 노파는 갑자기 생자로 통곡을 뽑으며 사설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이놈아 어딜 간겨. 아무리 기다려도 밥 먹으려도 안 들어오고 뭐 만들려고도 안 들어오니 어찌 된겨. 아이고 내가 북망산천에 가면 무슨 낯추르다가 영감을 만난단 말인가. 이장은 그 기세에 밀려 엉거주춤 텐마루에서 일어섰다. 아무튼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죠.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아이고 바로 그놈의 일이 어쩔 수 없으니께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요. 천불이 나길. 어쩔 수 있는 일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겠는가? 갑자기 노파 여조가 약오른 붉은 고추처럼 독해졌다. 이장 어른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돈 욕심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요. 내가 돈을 왕창 달라고 해서 그놈의 괴상한 유물단지를 팔아치우게 하려는 거요. 그걸 팔아야 돈이 나오겠지. 이장은 그제서야 노파의 속셈을 알아차리고는 달래는 어조를 내어놓았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목숨줄인데 그걸 놓으면 뭐라고 어찌 살라고요. 그게 다 무슨 소린가. 내 아들은 진짜로다가 목숨줄을 놓았는데 지들은 목숨을 잃는 건 아니자뇨. 그러고다가 내가 그 돈을 꼭 받아내서 우리 손자 하나만은 아들처럼 모자란다는 소리 안 듣게 꼭대기꺼정 다 가르칠 거네. 이장은 난감했다. 이러다가 일이 더 비퉁그러지게 생겨서였다. 바라시는 건 알겠지만
합의가 얼른 안 들어가면 그 집도 굶어 죽을 판이구만요. 장정이 둘이나 되는데 굶어 죽긴 어째 굶어 죽는가? 땅을 파도 등짐을 져도 먹을 거야 생기제. 시방 굶어 죽게 생긴 건 우리 식구들이구먼. 이장이 잘 구스르려는 마음으로 말을 조심스럽게 이었다. 이건 아니드릴 말씀이지만 임씨가 살아있을 때도 올바르게 일을 거들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려 말씀 한번 유식하게 잘하시느먼 나도 며느래도 억척같이 이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그게 그 애를 바라보니까 기운도 나고 해서 움직인 거지. 이제 그 아이도 없는데 뭐 헐러 먹고 뭐 헐러 움직이나. 에구 에구 내 팔자야. 노파의 통곡 소리가 커지자 이장도 더 어쩔 수가 없어 황급히 인사를 건네고는 그 집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이장의 전언을 듣고 장씨 형제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런 생각인 줄은 몰랐구먼요. 이제 그렇게 엇나가게 되면 합의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이 노릇을 어찌게 한대요? 장씨 형제 안악들은 뒤편에 선 채로 우두망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보기에 시간을 좀 더 벌 수밖에 없네. 외아들을 잃었으니 아니 그러기도 어렵지 뭐엔가. 이장이 다음날 저녁 무렵 이 딱한 사정을 김씨네 집에 들러 하소연하자 술상을 보러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김씨네가 냉큼 나섰다. 그 할머니가 이번 일에 딱한 건 알겠지만 원래 심자가 고운 사람은 아니었시우.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동안 저를 타지에서 왔다고 이리저리 하세하던 생각을 허문. 원래 옛말에도 마음이 곱지 않으면 부실한 자식을 둔다고들 하지 않던감요. 김씨가 못마땅한 안색으로 마누라의 말을 막았다. 허허 거참 어려운 일 당한 사람 헌티다가 그렇게 말 막 하는 거 아니여. 이번 참에도 지가 닭죽하고 커피를 가지고 갔더니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다방에서 이러던 인종은 커피만 주면 다 되는 줄 아느냐고 비아냥이더라니까요. 김씨가 마누라 말에 대적하지 않고 이장에게 직접 물었다. 이 사람 말은 다 저 혼자 생각이구먼요. 그래 어째 보면 좋을까요? 네 솔직하니 말하지만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 이건 남정네 같으면 술이라도 한 잔 권한다든가 하면서 말을 풀어보겠는데 어디 한 군데 말이 들어갈 틈이 있어야지. 지가 한번 가서 잘 말을 해볼까요? 김씨가 말하자 이장은 두 손을 회회 내저었다. 장이아범이 내가 설설 기던 꼴을 못 보아서 그러는구먼. 삶의무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여. 그렇지만 한 동네 일인데 잘못하면 장정들 인생이 나가게 생겼는디 그 노인네 회질르는 대로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말로다가 그 노인네 말이 부당하다고 우리가 탄원서를 내든가 자초지종을 잘 알아듣게 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경찰서에 연명을 한다든가. 아서 그렇게 하면 분쟁만 더 일어나지. 그리고 한 마을에 사는 아들 잃은 노인네가 거기다 더 한을 품고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하실 매련이라도 있으세요? 글쎄 서로 마음이 잘 풀려야 이 일도 해결이 날 터인데. 김씨네가 집에서 담근 앵두술이라며 소반에 주전자를 넣고 김치하고 봄나물을 받쳐내오자 두 사람은 술잔을 건네면서 답답한 심정을 서로 나누었다. 지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김씨네가 소반을 내려놓고 곁에 서 있다가 불쑥 의견을 내었다. 뭐여 새삼스리. 김씨는 혹여 마누라가 새통맞은 소리를 할까
미리 경계를 하였다. 그게 아니라 그 할머니를 잘 달래보는 거지요. 김씨네의 말을 이장이 맞받았다. 저도 깜냥에는 달랜다고 달래보았는디 요지 부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테문유? 김씨네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천천히 말했다. 만약에 그 임씨가 살아있다면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 건지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 착하던 아들이 정말 죽어서도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는 걸 좋아할 것인지 잘 물어본단 말이지요. 이장은 술잔을 들다 말고 김씨를 건너다 보았다. 어쩐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서였다. 김씨가 벌쭉 웃었다. 깜냥엔 그런 신통한 의견을 내는 마누라가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 그건 한번 말해볼만 하긴 하구만요. 약발이 들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이장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일어설 차비를 하자 김씨가 만류했다. 이제 한참 술맛이 오르는데 중도에 어딜 가시려고 하신대유? 그게 아니여. 솥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내 이제 어둡기 전에 임신에 다녀서 집에 가야 하겠구먼. 문을 나서는 이장을 배웅하고 들어오면서 김씨네는 김씨에게 한마디 했다. 참말이지 그 할머니가 이장님 이야기를 잘 새겨 들어주었으면 좋겠구먼요. 그나저나 저렇게 진실하고 참된 이장님은 이즘하게 보기 힘들쥬. 그런 분은 정말 없지, 없어. 말하자면 인격자인 거요. 아, 당신도 같이 술대작 하면 그런 거나 새록새록 잘 배우시오. 인격 말이오. 김씨네가 눈을 흘기며 한마디 하자 김씨는 다른 때처럼 까탈을 부리지 않고 순순히 대꾸했다. 그기 뭐 배우자고 덤빈다고 배워지는 겐감. 정말이지 어떤 때는 내 이런 시골 마을에 뭐하러 부진부진 기어들어왔을까 하는 비판이 들다가도 저런 분을 뵈면 보람이 있다니까요. 알았구만. 그 인격인가 뭔가 나도 배워볼 테니까 얼른 저녁이나 내요. 김씨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마누라는 술상을 대강 챙겨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럴 때는 김씨도 말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마누라가 거슬리지 않고 흐뭇했다. 이장은 김씨 집을 나오던 마트로 임씨집이 있는 언덕길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노파는 며느리하고 둘이서 마당에 깐 멍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모양이었다. 이장이 들어서자 며느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고 노파는 앉은 채 맞이했다. 저녁 무렵인데 오셨구먼. 어조가 어제보다는 순한 것 같아 일변 마음이 놓였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이장은 엉거주춤 서 있기만 했다. 이짝으로 앉으시지요. 며느리가 권했다. 이장이 노파에게서 한 걸음쯤 떨어진 멍석 위에 조심스럽게 앉자 노파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장님께 우리 아이를 보낼까 했구먼.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슈? 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그보담도 이장님이 어렵게 마을을 위해서 이러시는데 이 노인네가 너무 맘대로만 해댄 것 같아서. 이장은 두 손을 다 내저었다. 그런 말씀은 혹여 꿈에라도 마셔유. 지금 속이 어떠실지 알고 지가 조심을 해드려야만 하는 것인데 사정이 딱한 바람에 그만. 아니요. 노파의 시선이 저 언덕 아래 길가로 가 머무르는데 시름이 없어 보였다. 실상은 어젯밤 꿈에 아들놈을 보았구먼. 예,
그놈이 노파의 목이 메었다. 그놈이 어디서 구했는지 금빛 나는 자전거를 타고 나는 듯이 달려오는 거요. 벙글벙글 웃으면서 달려오는 뒤 아구 야야 아구 야야 그저 이 말밖에는 못했구먼. 나도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쳐서 신나게 달려가더라니께. 꿈을 깨고 보니 하도 생생해서 똑 생식었기만 한데 식은땀이 다 나더만. 암만 그러셨겠쥬. 노파는 들일에 거칠어진 손을 들어 재물재물하는 눈가를 훔쳤다. 그려서 내가 하루 온종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구먼. 그기 아이 같은 천심으로 살다간 아들인데 내가 어째서 이루고 있는가 허구 말이오. 이장은 잘 달래볼 준비를 해오기는 했지만 갑자기 숨이 죽어지면서 무어라 말을 꺼낼 수가 없어 애꿎은 멍석 끄트머리만 쥐어뜯었다. 한참 후에 노파가 말을 이었다. 내 며느리 허구도 이야기 혔어. 그 아이가 남 잘못되는 거 원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여. 이장님이 그 장신의 집에 가세서 내가 한 말은 다 잊어달라고 하슈. 생목숨을 어찌 돈하고 계량해서 바꾸겠는가. 그 합의선가 뭔가 기냥 해드리겠다고 하시오. 그건 이장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자 노파가 손사래를 쳤다. 빨리 가서 그렇게 전하는 거요. 할망구매미 또 언제 변할지 모르니께 얼렁 서두르라고 하고 내리락도 다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 게라고. 정말이지 이렇게 헤아려 주시니. 이장은 일어선 자리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다. 이장의 전언을 들은 장씨 형제는 그 길로 달려와 멍석도 깔리지 않은 맨 땅바닥 위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노파도 울고 며느리도 울었다. 장씨 형제도 울고 곁에 섰던 이장도 울었다. 임신의 어린 아들만 영문을 모르는 멀뚱한 얼굴로 지애미의 치마꼬리를 휘감고 돌았다. 지들이 정말로다가 죄인이여유. 죽어도 시원찮은 죄인이구먼요. 아니요, 아니요. 지명이 그뿐인 걸 어쩌겠는가. 그 천방지축이던 걸 내 30년을 기르면서 내내 불안했등만. 임신의 노파는 돈 한 푼 안 받겠다고 하고 합의서에 동의해 주었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고 장씨 형제는 다음 날로 임신의 아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700만 원을 입금했다. 다음 날 저녁 무렵에 들린 장씨 형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노파와 며느리의 사양을 무릅쓰고 억지로 아이 손에 도장과 통장을 쥐어주고 내빼다시피 그 집을 떠났다. 이제 좀 밤에라도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려도 그 임씨가 금빛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대니 좋은디 가긴 간 모양이여. 애써 기운을 내려는 장씨의 말에 동생 장씨가 성심껏 대꾸했다. 그렇겠지요. 그렇게 천심이던 사람이었으니 나쁜데 갔을 리가 없지요. 내일 버텀이라도 밀린 일에 번차례로 나서야지. 돈을 벌어야 임신의 아들을 낭종해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얼른 집에 가서 약조 표버텀 다 대조하고 어두운 새벽부터 나서자고요, 형님. 언덕길을 걸어 내려가는 장씨 형제의 뒤로 금빛 노을이 밀어닥쳤다. 임씨가 꿈에 타고 나타났다는 자전거 빛깔이 바로 그럴 터였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심으로 살다간 아들이라는 말, 가슴 먹먹해지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